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어제의 급등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상승폭은 현재 오후 들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보합권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고 눈치 보기 장세인데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사흘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FOMC 회의로 거듭 확인됐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긴축 완화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점도표 조정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미중무역 분쟁 회담이 있었습니다. 차관급 회담이었는데 긍정적인 코멘트 등이 이어지면서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미국 증시는 이어갔는데 우리 시장은 그대로 역시나 받지 못하고 있고 중국 증시의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은 옵션 만기일까지 더해져서 긴장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부터 조금 더 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4만 원을 지금 장중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학, 운송장비, 금융주들 어제까지는 잘 달렸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고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종목별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종을 굳이 꼽자면 엔터 업종, 게임 업종이 오늘도 선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남북 경협주의 움직임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자, 금일 시장의 이슈들 정리할 것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시장 대응 방향성 목요일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조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 증가한 104.4%를 기록해 1년치 목표를 11월에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세수는 초과 달성했는데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기업의 경기 전망 올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전망치는 94포인트로 지난달 96포인트보다 악화돼 2017년 4월에 90포인트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일부터 9일 사이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을 통해 양측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양측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무역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발표가 나온 뒤에도 아직까지 공식적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들어간 이후 줄곧 중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반응을 자제해온 바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소폭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0.19% 상승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2068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상승폭 내주면서 2060포인트 살짝 무너진 바 있고요. 현재는 다시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소폭 사고 그리고 기관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줄곧 매수를 해왔는데 옵션 만기일에서는 오히려 지금 1924억 원 팔고 있습니다. 팔던 외국인이 오히려 돌아와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팔고요. 연기금 투시는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4만 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6만 5천 원 회복했고요. 셀트리온도 21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요.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한국전력 상승하는 가운데 LG화학과 SK텔레콤은 소폭씩 조정이 오늘도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이버, 현대모비스,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요. 삼성물산만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상승폭 더 키워갑니다. 685.37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흐름, 그래프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678선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정오 이후부터 상승 흐름 탄력받고 움직이고 있고요. 685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소폭 사주고요.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은 325억 원 파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의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잘 달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캠텍까지 다 올라가고요. 특히나 신라제, CJENM,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2, 3, 4, 5위 종목들이 선전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HLB, 스튜디오 드래곤 세 종목 모두 올라가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데 조정 나오고 코오롱 티슈지는 보합 수준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아난티 오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지금은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는데 장중에 5%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 흐름입니다. 파라다이스, SK모트리얼즈, 슈젤은 소폭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조정 나오면서 1118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장은 굉장했습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2060선까지 올라왔고 현재 시장도 2060선을 사수하는 모습인데 이슈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미중 무역 협상 기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이번 주 초반부터 코스피는 좀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유는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쇼크 직후 삼성전자, LG전자 전반적인 IT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 단숨에 2050선 넘어 2060선까지 넘어선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불확실성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좀 주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결과가 오늘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IT 반도체 업종들의 반등 시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의 안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감안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추가 반등 시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시장의 탄력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2천억 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85억이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외국인의 러브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 증시에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코스피가 추가 반등 시도를 이어가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고 기자회견도 있었던 모습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었나요? 일단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혁신, 성장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조는 변화는 없지만 최근 부진했던 경제지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은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성장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고 좀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나 국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국내 증시가 대외 변수에 1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내 정책 동력이 부재하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 소득 주도 성장, 안정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국내 기업, 특히 증시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개편된 청와대 기각을 보면은 이 또한 경제 성장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분이 과거 국회의원 당시 상무부에서 일을 했던 분이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분이시고
것이고 경제와 소통을 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19년 한 해는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조금은 불확실성을 좀 제어하려는 정책 동력이 좀 강화될 소지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치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기조는 대통령이 신년사를 들어보니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혁신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중소형주에 좀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월 효과라고 한다면 증시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연초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거든요. 따라서 코스닥 중소형주의 반등에 조금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중 2300 회복 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먼 길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고점은 저점 대비 단 4일 만에 8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반등 탄력을 좀 더 높이고 있다는 분들을 봤을 때 미중 무역 협상이 향후 정상급 협상으로 이어지고 북미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조짐을 보이거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코스피 반등 시도는 이어지고 탄력적인 흐름들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셧다운 이슈에 좀 포커스 맞추는 가운데 반도체, 화학,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 트레이딩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유통, 호텔 내적, 운송과 같이 2019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략들까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자, 이슈 칼럼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무역 협상 부분부터 바로 여쭤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관급 회담 잘 된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역 협상에 대한 총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통화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협상 대표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농작물, 에너지 및 제조물품 등을 상당량 구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강제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필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내용만 아니었다라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번 주 초반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이 이틀에서 3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시장의 화두는 사실 핵심 의제가 산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 한마디로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이나 기술 이전 강요 이 논의가 잘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여기는 노이즈가 여전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일단 미국 협상단에서 주장을 했듯이 발표를 했듯이 중국의 변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에서는 중국을 특정화하지는 않았지만 신기술 수출 규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날 발표되었던 부분인데요. 당시 애플이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 대부분의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3에서 6% 가까이 급락을 했었던 날이었었습니다. 관련된 보고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재차 다시 이제 그 무역 분쟁과 관련된 격화된 반응 등을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월 25일 날 트럼프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난 다음 날, 끝나는 날 트럼프하고 그 중국의 왕치산 부주석하고 만남이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OMC 의사록이 지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연준의 그 바뀐 스탠스에 대해서 확인 사살을 해줬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한 2회 정도 지금 금리 상승이 일단 예정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돌려세우기에 충분할 정도의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올해 혹시 없어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준이 이제 지난 12월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느린 인플레가 추가 금리 인상의 인내심을 가지게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와 관련해서는 가계 지출은 강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4분기 경제 활동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 지연은 경기 둔화가 아닌 인플레 압력 완화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기 발생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금리 동결이 12월 달까지 올해 금리 동결이 된다는 뜻은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의 요인을 경기 둔화로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이와 부분에서 당연하게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럴 우려감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3월달, 6월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3월보다는 6월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연준위원들도 많이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 지연 및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은 통화정책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또한 다음 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고용 등 경제 지표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체로 연준 의원들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나 금리 인상 시기는 지연되어야 한다고 했던 점을 감안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시기는 6월 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는 결국은 달러와의 약세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신흥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도 이제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닝 시즌이고요. 오늘은 좀 혼조 분위기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이 한 10조 원 좀 넘게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를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들이 약 한 2조 가까이 나갔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본다라면 이를 제외하면 한 13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가 향후의 흐름을 나쁘게 볼 만한 이유로 찾을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 어제는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 트레이딩 기준으로 PBR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도 동반해서 같이 반등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1차 실무 협상이 종료되었지만 시장이 예상되었던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영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는 등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표들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오전장에 이제 상승률하는 힘을 좀 보였었고요. 우리나라 증시 또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지금 현재는 상승률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또 준비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 상무부의 신기술 수출 제한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도 남아 있고요.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움직임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어닝 시즌에 들어왔는데 눈높이는 낮아졌다, 컨센은 좀 낮췄다라는 얘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국내 시장 대응 방향성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되거나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일단 코스피 12개월 포워드로 이제 작년 연초에 전체 영업이익이 216조 원에서 지금 현재 200조 미만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또한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오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렇지만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림이 없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요인은 이런 실적 기대감이 낮아진 점은 이미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실적 베이스보다는 대체적으로 저가 매수세, 이를 기회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도 특징도 관련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달 이후로 미국 증시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경향들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GM, 그다음에 유니온 퍼시픽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거나 목표 주가를 큰 폭의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건 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부분은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 관련된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결국 주변 여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좀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 4일날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하면서 경기 둔화 이슈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면 오늘 관련된 발언을 또 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무역 분쟁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던 요인, 그러니까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 국제유가 한 가지만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40불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시장에 팽배했었는데 지금 미국발 훈풍으로 국제유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흐름을 조금 바꿨다 이렇게 느껴도 되는 걸까요? 일단 국제유가가 예전에 70불 넘었을 때 100불 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50불 미만으로 깨지니까 40불 미만으로 떨어져서 20불 때까지 떨어진다라고 전망하시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국제유가 또한 대체적으로 하락 요인, 상승 요인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주요한 요인은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됨으로 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이슈가 불거졌고, 이는 결국은 원유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둔화돼 버리면 결국 국제유가의 재고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40불 초반대까지 빠졌던 요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더 나아가서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이로 인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그 오펙 정례회담에서 사우디를 비롯해서 러시아 등이 감산을 합의를 했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1월달이나 2월달 수출량이라든지 1월 생산량 자체가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그때 당시 감산에 합의했던 규모보다도 하루 그때 당시 사우디가 하루 25만 배럴 감산을 합의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발표된 것들을 보니까 하루 80만 배럴 감소로 크게 예상보다도 더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국제유가 하락 요인들과 반대되는 영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50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불 내에 왔다 갔다 하다가 무역 분쟁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협상이 타결이 되면 좀 더 올라가서 70불대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국제유가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협상과 연동돼 있으니까 관련된 흐름은 지켜보시면서 원유 선물 시장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의 최근의 반등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녁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이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